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의 교육자 및 시민사회 단체인이었던 정치인 조만식에 대해 알아보자. 조만식은 1883년 2월 1일 평안남도 대동군 가장리에서 일남이녀 중 독자로 태어났다. 그는 7살 때 한문 공부를 시작하였고 당시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 중 한종교가 있었다. 한종교는 조만식이 기독교에 입교하는데 큰 영향을 준 인물이었다. 그리고 조만식은 15살 때부터 평양 상점에서 일하며 장사를 배웠고 부인 이의식을 만나 결혼하여 2남 2녀를 낳았다. 그 후 포물상과 지물상을 경영하며 가게를 운영하였고 그는 놀기를 좋아하고 활달한 성격으로 사람들과 매일 술을 마셔 동네에서 대주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그렇게 8년간 술과 담배에 찌들려 살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가족을 따라 대동강 백이섬으로 피난을 갔다. 이후 한종교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에 입교한 그는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였고 23살 때 평양부의 숭실학교에 입학했다. 조만식은 졸업 후 일본 도쿄로 유학가서 세이소쿠 영어학교에 입학하여 3년간 영어를 공부했다. 이때 그는 간디의 자서전을 읽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 매료되었다. 1910년 그는 메이지대학 법학부에 입학한 뒤 백남훈, 김정식과 함께 조선인교회를 설립했다. 1913년 조만식은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며 모범을 보여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2년 후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다. 1919년 3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조만식은 교장직을 사퇴하고 강동에서 독립만세 운동 시위를 주동하였다. 그 후 상하이로 망명하려다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조만식은 항상 조선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뚜렷이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데 앞장섰는 인물이다. 그는 우리는 먼저 조선 사람임을 알아야 하고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라고 철저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 애국, 애족하는 정신을 주장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이 나라 사랑의 지름길이며 민족 자립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힘썼다. 1920년 조만식은 이것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을 모아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여 회장이 되어 민족운동을 시작하였다. 운동이 시작되자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 각 지방에서는 토산품 장려회 단체 조직이 생겼고 금주, 금연동맹과 같은 사회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이후 그는 평양의 YMCA 총무로 취임했으며 민중을 돕는 일을 하였다. 1923년 그는 일제에 대항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민립대학 기성회를 결성해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조만식은 백선행이라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사회적 기업가에게 기부금을 받아 1926년 평양에 백선행 기념관이라는 공회당을 건립하였다. 백선행 기념관은 현대식 건물로서 평양의 명물이 되었고 한인의 크고 작은 옥내 집회가 개최되면서 평양에 거주하는 이들의 문화센터가 되었다. 1927년 그는 신간회에 참여하여 청년회 조직과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 활동했고 이때의 그의 별명이 무주랑 빗자루였다. 키는 작았으나 대범하고 낭낭한 음성으로 웅변을 할 때 듣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공감을 하였다. 1931년 그는 독지가 김인정의 기부로 인정도서관을 건립하였고 백선행 기념관과 쌍벽을 이루는 문화센터였다. 1932년에는 조만식은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하여 언론 창달에 힘쓰고 민족계몽에 앞장섰다. 그 후 그는 부인 이의식과 사별하게 되고 호수던 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이던 전선회와 재혼하였다. 1937년 수양동우의 사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1945년 8월 17일 평양에서 조선공국준비 평양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이 되었고 8월 18일 평남 도청에서 있던 일본군 항복조인식에 입회하는 형식으로 참석하였다. 8월 26일 소련군은 공국준비위원회와 공산당을 평양호텔로 초청하고 연합정권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산당의 위상은 날로 커지고 소련군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인민위원회는 날치기 행정으로 세력을 키워갔다. 같은 해 11월 3일 조만식은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였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조선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1946년 그는 소련군에게 신탁통치 불찬성의 뜻을 알리고 동시에 인민위원회 위원장직도 사퇴하였다.
그 후 소련군 및 김일성 일파와의 최후 담판은 결렬되었고 조만식은 소련군에 의해 고려 호텔로 연행돼 감금되었다. 그에게 월남을 권하는 지인들에게 그는 나의 일신은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북한의 1천만 동포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이미 굳게 결심하였다. 라며 권유를 거부하였다. 그는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평양을 방문한 요운현과 미군정의 인사들을 만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내인 전선애와 자녀들에게 월남을 권유하였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남겨주었다고 한다. 1948년 김구가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조만식을 남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김일성은 소련군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950년 5월 16일 북한이 남쪽에서 체포되었던 김상용, 이주하와 조만식을 교환하자고 했으나 이승만은 조만식이 일제에 굴하지 않고 지조를 지켜온 우파 민족주의자이고 대중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했다. 6.25 전쟁 이후 그는 북한 당국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은 유엔군과 국군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끌고 가던 중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묘역은 국립서울 현충원에 있지만 시신이 없어 가족들이 월남할 때 가져온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을 안장한 것이라고 한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